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 근교의 작은 한옥마을.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장남 도윤은 아버님이 씨와 표독한 계모조 씨 부인 그리고 이복 동생 휘와 함께 살고 있었다. 도윤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슬하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지만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착하여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았다. 어느 날 마을 뒷산 깊은 숲속에 사는 기이한 노파 무당이 이 씨 집안을 찾아왔다. 노파는 매서운 눈빛으로 도윤을 훑어보더니 이 씨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이 댁 장남에게서 흉한 기운이 느껴지오. 집안 대대 내려오는 저주가 깃들어 머지않아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노파의 말에 이 씨는 덜컥 겁이 났다. 조 씨 부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도윤을 없앨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아버님, 도윤 오라버니를 위해서라도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 씨 부인은 간교한 눈웃음을 지으며 이 씨를 부추겼다. 그녀는 이미 이복 동생 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이 씨는 망설였다. 노파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도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윤 오라버니와 함께 숲속 노파를 찾아가겠습니다. 휘가 나섰다. 조 씨 부인은 휘에게 눈짓을 보냈. 그래, 네가 함께 간다면 안심이 되겠구나. 다음 날 도윤과 휘는 노파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휘는 숲길을 걸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도윤 형님,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형님의 애군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도윤은 휘의 속셈을 알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동생의 호의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고맙다, 휘야. 숲은 깊고 어두웠다. 노파의 집은 숲 가장 깊은 곳,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 있었다. 노파는 두 형제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주를 풀 방법은 하나뿐이다. 도윤은 집을 떠나 속세를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고 휘를 쏘아보았다. 내 놈에게서는 흉측한 욕망이 느껴지는구나. 내 놈의 욕심이 형을 해칠 것이다. 휘는 뜨끔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형님이 걱정될 뿐입니다. 노파는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의 속셈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그날 밤 조 씨 부인은 이 씨에게 도윤을 멀리 보내자고 간청했다. 아버님, 도윤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윤이를 한양 성내 큰 서책방에 보내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정든 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 도윤은 우연히 젊은 서생 태호를 만났다. 태호는 도윤과 같은 처지로 글재주가 뛰어나 서책방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태호라고 하오. 그쪽은 도윤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태호는 도윤에게 한양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한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오. 조심해야 할 사람도 많고. 태호는 도윤에게 서책방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도윤은 태호 덕분에 낯선 한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서책방은 오래된 한옥 건물이었다. 퀴퀴한 묵향이 코를 찔렀다. 도윤은 서책방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자네는 글씨를 제법 쓰는구먼. 앞으로 열심히 해보게. 도윤은 묵묵히 붓을 놀렸다.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글씨가 흘러나왔다. 서책방 일은 고되었지만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틈틈이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서책방 구석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 표지는 낡고해져 있었지만
왠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이건... 도윤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책에는 기이한 그림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가득했다. 이건 우리 집안에... 도윤은 깜짝 놀랐다. 책에는 그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 먼 옛날 도윤의 조상 중 한 명이 신령스러운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저주를 풀려면... 도윤은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책에는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쉽지 않았다.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서책방 밖에서 누군가 도윤을 불렀다. 도윤 도련님.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에이라,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에이라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다. 에이라는 도윤에게 첫눈에 반해 그를 몰래 흠모하고 있었다. 알아, 아가씨. 도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도련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에이라는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뺨이 발글에 달아올랐다. 도윤은 에이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잠시 산책하지 않으시겠어요? 에이라가 먼저 제안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책방을 나와 한적한 숲길을 걸었다. 에이라는 도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는 도련님을 좋아합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다. 그는 에이라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저도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슨...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빠르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조심해요. 도윤은 아라를 감싸 안았다. 그림자는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공격했다. 이건... 도윤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실체였다. 에이, 아가씨, 제 뒤에 숨으세요. 도윤은 아라를 보호하며 그림자와 맞섰다. 하지만 그림자는 너무 강했다. 도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 돼. 그때 도윤의 품속에서 무언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책이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그림자를 감쌌다.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책을 바라보았다. 이 책이 나를 구한 건가? 에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도윤은 에이라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도윤은 책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각성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서생이 아니었다. 한편 HY는 도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 감히 내 앞길을 막아? HY는 조씨 부인과 함께 새로운 음모를 꾸몄. 이번에는 반드시 도윤을 없애야 합니다. 조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말해. 걱정 마라. 이번에는 확실한 방법을 쓸 것이다. HY는 에이리의 집안에 접근했다. 그는 에이리의 언니들 마이란과 소영에게 달콤한 말로 아첨하며 환심을 샀다. 두 분 아가씨는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특히 에이라 아가씨는. HY는 능글맞게 웃었다. 마이란과 소영은 HY의 칭찬에 우쭐해졌다. 우리 아라는 아무나 만날 수 없지. 그래, 아라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HY는 에이라를 차지하기 위해 두 자매를 이용하기로 했다. AAA 아가씨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HY는 뻔뻔하게 말했다. 마이란과 소양은 HY의 말에 솔깃했다. 글쎄, 우리 에이라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된다면. 두 자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HY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HY는 마이란과 서양을 부추겨 아라와 두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그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고 아라에게 두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에이레이, 그 천한 서색놈과 어울리지 마라. 너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해. 엠마이 레니 쏘아붙였다. 옛날 옛적 조선시대 한양 근교에 작은 한옥마을.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장남 도윤은 아버님 이씨와 표독한 계모조 씨 부인 그리고 이복 동생 휘와 함께 살고 있었다. 도윤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스라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랐지만 타고난 성품이 어질고 착하여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집안일을 도맡았다. 어느 날 마을 뒷산 깊은 숲속에 사는 기이한 노파 무당이 이씨 집안을 찾아왔다. 노파는 매서운 눈빛으로 도윤을 훑어보더니 이씨에게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겼다. 이 댁장남에게서 흉한 기운이 느껴지오. 집안 대대 내려오는 저주가 깃들어 머지않아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노파의 말에 이씨는 덜컥 겁이 났다. 조씨 부인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다. 도윤을 없앨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아버님, 도윤 오라버니를 위해서라도 굿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씨 부인은 간교한 눈웃음을 지으며 이씨를 부추겼다. 그녀는 이미 이복 동생 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줄 계략을 세우고 있었다. 네, 말이 옳다. 하지만 이씨는 망설였다. 노파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도윤을 내쫓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윤 오라버니와 함께 숲속 노파를 찾아가겠습니다. 휘가 나섰다. 조씨 부인은 휘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래, 네가 함께 간다면 안심이 되겠구나. 다음 날 도윤과 휘는 노파를 찾아 숲속으로 들어갔다. 휘는 숲길을 걸으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도윤 형님,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형님의 애군을 막아드리겠습니다. 도윤은 휘의 속셈을 알 리 없었다. 그는 그저 동생의 호의에 감사할 따름이었다. 고맙다, 휘야. 숲은 깊고 어두웠다. 노파의 집은 숲 가장 깊은 곳,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곳에 있었다. 노파는 두 형제를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주를 풀 방법은 하나뿐이다. 도윤은 집을 떠나 속세를 멀리해야 한다. 하지만 노파는 잠시 말을 멈추고 휘를 쏘아보았다. 내 놈에게서는 흉측한 욕망이 느껴지는구나. 내 놈의 욕심이 형을 해칠 것이다. 휘는 뜨끔했지만 이내 능글맞게 웃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저 형님이 걱정될 뿐입니다. 노파는 코웃음을 쳤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의 속셈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 그날 밤 조씨 부인은 이씨에게 도윤을 멀리 보내자고 간청했다. 아버님, 도윤이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윤이를 한양 성내 큰 서책방에 보내이를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씨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도윤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정든 집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아버님 조심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한양으로 가는 길, 도윤은 우연히 젊은 서생 태호를 만났다. 태호는 도윤과 같은 처지로 글재주가 뛰어나 서책방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태호라고 하오. 그쪽은 도윤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해졌다. 태호는 도윤에게 한양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한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산다오. 조심해야 할 사람도 많고. 태호는 도윤에게 서책방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다. 도윤은 태호 덕분에 낯선 한양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서책방은 오래된 한옥 건물이었다. 퀴퀴한 묵향이 코를 찔렀다. 도윤은 서책방 주인에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다.
자네는 글씨를 제법 쓰는구먼. 앞으로 열심히 해보게. 도윤은 묵묵히 붓을 놀렸다.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운 글씨가 흘러나왔다. 서책방일은 고되었지만 도윤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틈틈이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서책방 구석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 표지는 낡고해져 있었지만 왠지 모를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졌다. 이건... 도윤은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책에는 기이한 그림과 알 수 없는 문자들이 가득했다. 이건 우리 집안에... 도윤은 깜짝 놀랐다. 책에는 그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이 기록되어 있었다. 먼 옛날 도윤의 조상 중 한 명이 신령스러운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저주를 풀려면 도윤은 책을 읽고 또 읽었다. 책에는 저주를 푸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쉽지 않았다. 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서책방 밖에서 누군가 도윤을 불렀다. 도윤 도련님.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에이라, 아름다운 아가씨였다. 에이라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외동딸이었다. 에이라는 도윤에게 첫눈에 반해 그를 몰래 흠모하고 있었다. 알아, 아가씨. 도윤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 무슨 일이십니까? 그냥 도련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에이라는 수줍게 웃었다. 그녀의 뺨이 발글에 달아올랐다. 도윤은 에이라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잠시 산책하지 않으시겠어요? 에이라가 먼저 제안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책방을 나와 한적한 숲길을 걸었다. 에이라는 도윤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저는 도련님을 좋아합니다. 도윤은 깜짝 놀랐다. 그는 에이라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저도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 순간 숲속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무슨... 도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숲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림자는 빠르게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조심해요. 도윤은 아라를 감싸 안았다. 그림자는 날카로운 발톱을 휘두르며 두 사람을 공격했다. 이건... 도윤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의 실체였다. 에이, 아가씨, 제 뒤에 숨으세요. 도윤은 아라를 보호하며 그림자와 맞섰다. 하지만 그림자는 너무 강했다. 도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안 돼. 그때 도윤의 품속에서 무언가 빛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오래된 책이었다. 책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그림자를 감쌌다.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사라졌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책을 바라보았다. 이 책이 나를 구한 건가? 에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도윤은 에이라를 안심시켰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도윤은 책을 통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각성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서생이 아니었다. 한편 HY는 도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감히 내 앞길을 막아? HY는 조씨 부인과 함께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이번에는 반드시 도윤을 없애야 합니다. 조씨 부인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말해. 걱정 마라. 이번에는 확실한 방법을 쓸 것이다. HY는 에이리의 집안에 접근했다. 그는 에이리의 언니들 마이란과 소영에게 달콤한 말로 아첨하며 환심을 샀다. 두 분 아가씨는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특히 에이라 아가씨는. HY는 능글맞게 웃었다. 마이란과 소영은 HY의 칭찬에 우쭐해졌다. 우리 아라는 아무나 만날 수 없지. 그래, 아라는 우리 집안의 보물이야. HY는 에이라를 차지하기 위해 두 자매를 이용하기로 했다. AAA 아가씨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HY는 뻔뻔하게 말했다. 마이란과 서우 양은 HY의 말에 솔깃했다. 글쎄, 우리 에이라가 너를 마음에 들어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된다면. 두 자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HY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HY는 마이란과 서우 양을 부추겨 아라와 두윤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그는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고 아라에게 두윤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에이리, 그 천한 서색놈과 어울리지 마라. 너에게는 더 좋은 사람이 필요해. 엠마이 레니 쏘아붙였다.